박상육의 과목 보겠습니다. 과목이 열매를 맺는 그 과실나무란 뜻입니다. 이 과실나무란 뜻인데 이제 사과를 대표로 그려놨죠.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그 문학 속에 담긴 이런 사계절의 의미, 특히 그 가을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시면은 이 작품 접근이 쉬워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간단한 배경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다른 작품에서 이 부분을 들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은 스킵하시고 곧바로 본문으로 가시면 될 것입니다.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문학에서 흔히 형상화되는 사계절의 의미를 공통적인 사계절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그 사계절은 봄, 여름, 그리고 가을, 당연히 겨울 이렇게 그 사계절이 있죠. 이 사계절은 문학 속에서 흔히 인생을 비유하는데 아주 많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봄에서 보면 봄은 대표적인 게 바로 꽃이 있고 나비가 나릅니다. 꽃이 있고 나비, 꽃은 뭐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암술과 수술이 서로 결합하기 전의 그 단계가 꽃일 것입니다. 이래서 이 그 문학에서의 봄과 꽃이라는 것은 항상 대부분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의 제목이 뭐 봄봄, 사랑이 주제가 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죠? 소설 봄봄. 그 다음 메밀꽃 필 무렵. 춘향이의 그 춘자의 봄도 이때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뭐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본다면은 사춘기라는 말 알고 계시죠? 사춘기. 사춘기의 춘은 바로 뭐를 뜻합니까? 이 봄입니다. 이게 사춘기라는 사는 생각한다는 뜻이고 생각한다, 봄을 생각하는 기간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춘기라는 것은 봄이 사랑이라면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나이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춘기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학의 봄은 사랑과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꽃이 피어서 이제 암술과 수술이 결합을 해서 뭐를 맺게 됩니까? 이런 꽃이 피어서 이 꽃이 점차 열매로 되면서 여름에 다가서게 됩니다. 이 여름이라는 것은 땡빛 밑에, 그 대학변 밑에서 열매를 키워내는 그 시련의 기간으로 흔히 문학에서는 많이 형상이 됩니다. 땡빛 속에서 열매를 키워내는 그러한 그 시간들, 이것이 바로 여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계절이 가을로 넘어가겠죠. 가을에서의 문학은 결실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결실이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자기가 키워왔던 이 열매는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식일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의 인생은 자식을 키워내기 위한 끊임없는 과정이고 가을은 이제 키워놓은 자식들이 결실을 맺고 이 열매들이 나가서 새로운 씨앗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의 가을이라고 하면 이 열매가 떨어져 나가는 자식들이 분가를 하게 되는 그때가 됩니다. 이럴 때는 결실의 기쁨을 느끼지만 또한 뭐다? 이제 점차 소멸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흔히 갱년기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든 인생의 과정을 거쳐온 뒤 점차 소멸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생긴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멸 속에서는 다시 인생의 의미를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성숙함도 깃들어 있을 겁니다. 봄날에 있어서의 화려함과 반짝임, 청춘의 사랑, 그리고 중년에 있어서의 부지런히 걸어온 삶의 길이 이제 가을 모든 것을 지나온 성숙, 소멸의 앞단계에서 스스로 정신이 내적 성숙을 이룰 수도 있고 또한 삶에 의한 깊은 허무감을 느낄 수 있고 따라서 이 가을이라는 것들은 다양한 문학적 상징을 갖게 됩니다. 결실의 계절 또한 소멸을 준비하는 허무의 계절, 삶을 되돌아보는 성숙의 계절 이런 이미지가 가을 속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겨울이죠.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이 사라짐의 허무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근원으로 와야 되는 이러한 존재의 허무감과 그렇죠. 절대적 소멸감 이런 것들이 겨울 문학에서 흔히 형상화되는 겨울입니다. 그렇지만 겨울이 지나면 다시 이 속에 움텄던 시들이 새로운 봄을 시작하고 이렇게 계절이 순환되던 인간의 삶도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밑으로 흘러가고 새로운 물이 다시 계곡에서 나오고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된다. 이것이 문학 속에서 형상화되는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이 작품 속에서 이러한 가을의 의미가 열매를 맺는 가을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아실 겁니다. 이게서 봄과 시련의 여름을 거쳐서 우리가 이 가을에 옵니다. 이 가을은 바로 이제 소멸의 계절이 있지만 이 소멸 속에서 바로 뭐를 깨닫습니까? 이러한 성숙과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과정, 이렇게 시가 아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과목, 과실나무에 과물,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사태처럼 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태라고 하면서 좀 더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열매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 사태처럼 나를 경악, 놀라게 한다는 건데 역시 강조를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삶, 인생의 의미의 깨달음과 이 각성을 준다.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각성과 반성을 주기도 하겠죠. 나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되돌이킴의 반성을 주게 된다. 뿌리는 박질복은 황토입니다. 이 거친 현실이겠죠. 거친 현실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떼약볕 속에서 거친 현실을 살아온 저 나무가 그 가지는 비바람 속에서 뻗어 출렁거렸으나 역시 삶의 시련을 거치고 이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모든 것이 멸렬, 사라져가는 지리멸렬이라고 하는 소멸해 가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모든 것이 소멸하고 낙엽이 지는 그 계절에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의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이러한 바로 삶에 있어서의 자신의 의미를 이렇게 일구어온 그러한 결실을 갖게 되는 것이니 과목에 과물이 무르익는 것처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이제 다시 중복함으로써 그렇죠? 이런 자신 화자의 내적 심리를 강조하게 되겠죠.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해 이게 바로 뭡니까? 성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는 그 시절일 때, 되새기는 그 시절에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거친 현실을 딛고서 결국 열매를 맺어내는 이러한 자연의 신비 앞에서 시력을 회복한다. 그렇죠. 자신도 삶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되찾게 되고 내 스스로 어떻게 반성을 하면서 각성하게 되는 깨달음과 성숙의 단서를 여기에서 얻게 된다. 이렇게 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자연 속에서 얻게 되는 삶의 의미 그리고 그 소멸 속에서 얻게 되는 성숙의 가치 이런 것들이 주제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설명 마칩니다.